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자, 심화 세 번째 시간 위도 경도로 위치 찾는 방법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위도 경도만 딱 제시돼서 거기 위치를 잡아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 요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나라 모든 지점의 위도 경도를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위도 경도를 위치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이 방법대로만 문제를 접근하시면 위도 경도를 모든 지점에 다 외우지 않더라도 자, 최소한 위도 경도만 알고도 문제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방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교재 보시면 그 위도 경도가 그려져 있는 세계지도 2장이 있습니다. 한 장에다가는 선생님하고 같이 그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가면서 복습을 해주시라고 제가 지도를 2장을 넣어놨습니다. 자, 위에 한 장에다가 일단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꼭 알아야 될 위도 경도 한번 그리면서 자, 주요 지점의 위치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위도부터 가는데 적도가 제일 중요하죠. 자, 적도는 기후 공부하면 적도 통과하는 지점이 열대 우림 기후잖아. 맞지? 그러니까 적도는 무조건 알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후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적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아메리카 쪽으로 먼저 갈게요. 자, 남아메리카 쪽으로 가면 자, 요 나라를 찾으세요. 에콰도르를 찾으세요. 자, 에콰도르가 나라 이름이 적도인 나라잖아요. 맞죠? 그래서 에콰도르 찾고 에콰도르에서 옆으로 이렇게 걸. 자, 적도 따라서 한번 그어볼게. 자, 에콰도르 북쪽을 지금 통과하죠. 그 다음에 쭉 갈게요. 아시아 쪽으로 쭉 갑니다. 자, 그럼 아시아에서는 적도 통과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을 통과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을 통과해. 자, 그런데 아시아에서 적도 위치 잡을 때는 어딜 보냐면 말레이 반도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반도가 말레이 반도죠. 자, 말레이 반도 딱 끝이 거의 적도예요.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나라가 누구야? 싱가포르지 맞지? 그래서 싱가포르 바로 아래쪽으로 적도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아프리카 쪽으로 갈게요. 자, 그럼 아프리카 기니만 쪽을 쭉 통과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요 호수를 보면 돼요. 자, 동아프리카 쪽에 있는 요 호수. 요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죠.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 자, 요런 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도 찾을 때는 남미에서 누구 찾아라? 에콰도르 찾아라. 남미에서는 에콰도르.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선 말레이 반도 끝에 싱가포르 찾으세요. 싱가포르 여기.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여기 빅토리아 호수를 찾아서 빅토리아 호수 바로 위에다가 적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적도 통과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동아프리카 쪽에 케냐가 있고요. 이 나라가 케냐지. 자, 그리고 가운데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죠.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 케냐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 요렇게 적도를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도는 매우 중요하고요. 자, 적도를 알아야 어쨌든 기후 문제를 풀 거 아니니, 맞지? 자, 그래서 적도 먼저 그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적도 0도 요거 그려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회기선들을 그려볼게요. 북회기선, 남해기선. 자, 회기선을 알아야 대륙 서안 쪽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사막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륙 동안은 이 회기선이 열대기후와 온대기후를 나누는 경계선 정도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기선을 알아야 뭐 태양 고도각이 90도이니 뭐니 1월에 어쩌니 7월에 어쩌니 이런 기후 문제를 또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하라 사막 가운데가 북해기선을 거의 통과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 가운데쯤. 자, 요게 지금 요 점선이 회기선이란 말이에요. 요 점선이. 자, 요렇게 통과하는 거야.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가운데를 요렇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사막의 가운데쯤을 통과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북해기선 찾을 때 가장 결정적인 나라가 이게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딱 찾아줘. 저 여기가 대만이지. 선생님 초록색으로 그린 여기가 지금 대만이죠. 요 섬이 대만이지. 여기. 자, 그래서 대만에다가 선을 그으면 이게 북해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다가 선을 그어서 서쪽 아프리카 쪽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대만에다가 선을 그어서 아프리카 쪽으로 간다. 자,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사하라 사막 가운데쯤을 요렇게 통과하죠.
자, 요 선생님이 그린 게 지금 북해기선이죠. 북위 23.5도. 자, 그러면 9대륙 쪽에 북해기선이 통과하는 대표적인 나라들 좀 볼게요. 여기 대만 있고요, 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글라데시. 자, 방글라데시. 자, 그리고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가 요즘 있잖아. 자, 요런 데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해기선 통과하는 나라. 아랍에미리트, 방글라데시, 대만. 자, 요 정도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하라 사막 가운데를 통과한다. 그래서 이집트, 수단 국경에서 조금 위. 자, 요 정도 잡으시면 돼. 되겠지? 자, 그래서 북아프리카 요 5나라 있죠. 요 5나라는 회기선보다 위에 있다. 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사헬지대 나라들은 회기선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대륙 쪽에 북회기선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으로 쭉 연결해 볼게. 자, 여기서 대만에서부터 회기선 따라서 쭉 가볼게요. 자, 쭉 가보면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반도거든. 그래서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반도 요 끝이 북해기선을 통과해요. 그래서 아메리카 쪽에서 북해기선 잡아라 라고 하면 요 정도 위치로 잡아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요 섬 있죠, 요 섬. 요 섬이 지금 쿠바지, 쿠바.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반도 남쪽 끝, 그리고 쿠바의 북쪽 끝쯤을 북해기선이 통과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북해기선 그려봤어요. 북위 23.5도. 북위 23.5도를 그려봤다. 조금 더 빼서 그릴게. 자, 북위 23.5도. 자, 남위 23.5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위 23.5도는 호주 가운데 사막을 통과해요. 호주 가운데 사막이 아열대공업대 사막이잖아. 자, 그래서 호주 가운데 사막을 통과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이렇게 통과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볼게. 자, 아프리카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 마다가스카르 섬을 만납니다. 자, 마다가스카르 섬. 마다가스카르 섬의 남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남해기선 통과하는 나라들 보면 우리가 알만한 나라가 이 나라가 나미비아지. 나미비아. 자, 그리고 보츠와나 있죠. 보츠와나. 그래서 아프리카 같으면 남해기선을 이렇게 긋는다 생각해. 나미비아하고 보츠와나를 반을 잘라서 남해기선을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의 남해기선 통과하는 대표적인 두 나라. 나미비아, 보츠와나. 됐지? 나미비아, 보츠와나.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의 남쪽.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주 내륙의 사막이 아열대공업대 사막이니까 남해기선을 통과하고요. 자, 그리고 이걸 쭉 와서 남해기선 따라서 쭉 와서 여기로 갈게. 남미 쪽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 어느 도시를 만나냐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자, 남해기선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미 같으면 여기 보세요. 자, 리우데자네이루까지는 열대기후죠. 사바나 기후인데, 자, 여기서 내려오면 브라질 남부 지역이나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이쪽은 또 온대기후가 되잖아. 자, 그래서 이 회기선이 대륙 동안에선 온대기후와 열대기후를 나누는 자, 거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게 딱 기후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미에서는 이 남해기선 통과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리우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 자,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국경선 정도가 지금 남해기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중요한 적도, 북해기선, 남해기선 이렇게 세 개의 위도를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위도 경도랑 만약에 비슷하게 잡힌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옆으로 가서 찾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위치를 좀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북반구에서 이제 중위도 이상으로 가면 또 중요한 지역들 내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영국을 한번 보세요. 자, 영국은 위도 경도가 되게 의미 있는 나라거든. 그래서 영국 런던의 위도 경도를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영국은 일단 경도가 본조 좌우선을 통과하니까 자, 일단 위도는 런던 위도가 한 52도 정도 돼. 그래서 영국이 5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서해안해양성 기후 나라잖아요. 그래서 위도는 52도 정도 보고 자, 런던 기준으로 써드리는 겁니다. 자, 경도는 0도 맞지? 본조 좌우선이니까 자, 런던 기준 영국의 위도 경도. 자, 그러면 영국이 아래쪽 있죠. 제일 남쪽. 제일 남쪽은 50도 정도 돼요. 자, 영국의 제일 남쪽은 50도. 자, 그리고 제일 북쪽은 60도 정도 한다고. 60도. 자, 그래서 만약에 뭐 50몇 도, 뭐 60몇 도 이렇게 잡히면 영국에서 옆으로 가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위도가 60도 이상이다 하면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그다음에 뭐 미국의 알래스카나 뭐 캐나다 뭐 요 정도밖에 없거든. 그래서 북위 숫자가 높게 나오면 되게 범위를 한정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0도 언저리로 나오면, 자, 런던이 51도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면 좀 찾아주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위도 경도를 한번 보면, 아프리카가 제일 북쪽 끝 있죠, 여기. 제일 북쪽 끝, 알제리, 모로코, 티니지 있는 여기 지중해 하나. 자, 여기랑, 그 다음에 제일 남쪽 끝, 남아공 케이프타운 있는 여기랑 떨어진 거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제일 북쪽 있지? 여기. 자, 제일 북쪽 위도가 35도 정도 돼요. 35도. 자, 그리고 제일 남쪽 위도도 35도 정도 됩니다. 자, 남이 35도. 그래서 아프리카는 북이 35도에서 시작해서 남이 35도에서 끝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프리카는 35도에서 시작해서 35도로 끝난다. 자, 그런데 대륙서안의 위도 35도에서 40도 정도에 나타나는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35도, 40도 언저리에 여기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지. 남부 유럽, 그리고 모로코, 알제리, 티니지 지중해 연안. 자, 그리고 남이 35도 여기 대륙서안 여기도 케이프타운의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륙서안의 위도 35도에서 40도 정도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자, 요게 또 대륙서안 쪽에서 위도 잡는 또 하나의 열쇠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이 35도를 호주나 남미 쪽으로 가면서 한번 그어 볼게요. 대륙 서안 쪽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오는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 지중해성 기후인가 아닌지. 자, 35도 쭉 갑니다. 자, 그럼 호주 남서단 여기랑 만나죠. 자,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죠. 호주 퍼스 쪽.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뉴질랜드 북쪽 끝을 지나서 남미로 갑니다. 자, 남미의 35도 여기까지 멈추면 여기가 칠레의 산티아고거든. 자,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죠. 그렇죠? 자, 그리고 대륙 동안 쪽 가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린 게 지금 35도죠. 맞죠? 자, 남미 35도. 자, 여기 위에는 이제 남해기선을 그렸던 거고. 자, 그래서 남미 35도도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남미에서 남미 35도 요렇게 그려질 수 있는 나라가 뭐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정도예요. 범위를 확 한정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남미 35도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 위도 잡을 때 요 위도를 한번 보세요. 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되는 위도. 자, 요 위도가 49도입니다. 49도. 49도. 자,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설명할 위도 경도는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지리 하는 친구들은 되게 유리한데, 자, 우리나라 위도 경도가 자, 우리나라 위도는 33에서 43도잖아. 우리나라 제일 남쪽, 제주도 남쪽, 마라도가 33도, 북한 제일 끝이 43도거든. 그래서 위도가 한 33에서 43도 언저리로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옆으로 가면서 좀 찾아주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서울 기준으로 위도 경도를 쓰면, 자, 위도는 한 38도 정도 됩니다. 자, 38선에서 조금 아래 있잖아. 그리고 경도는 내가 미리 가르쳐 줄게. 127도야. 자, 동경 127도. NCT 127이 여기서 온 말입니다. NCT 127에. 자, 127도. 자, 경도는 127도. 자, 요거 좀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 런던하고 서울의 위도 경도 정도는 파악해 놓으시면 여기서 옆으로 가면서 뭐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의 기점이 될 만한 곳도 여러분들이 몇 곳을 정해 놓으시면, 그러면 여기보다 위도 숫자가 크니까 내가 더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경도 숫자가 더 크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영국 런던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 경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위도를 쭉 해봤고 그 다음에 경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경도는 일단 영국 런던을 지나는 경도가 본초 좌우선이죠. 여기를 우리가 경도, 영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을 찾아서 이렇게 세로선을 긋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선이 경도, 영도선이죠. 이 경도, 영도를 우리는 본초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경도는 이 본초 좌우선과 떨어진 각도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런던의 지구 정반대편 180도 떨어져 있는 경도가 18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180도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태평양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동경 180도. 자, 선생님이 그린 게 동경 180도입니다. 이 동경 180도가 세계에서 가장 시간대가 빠른 시간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뭐라 부른다? 날짜 변경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실제 날짜 변경선은 180도 반듯하진 않고 조금 구불구불한데 뭐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동경 180도가 날짜 변경선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의 시간대를 계산하라고는 안 하는데 누가 시간이 빠르냐 느리냐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런던이 세계 시간의 딱 가운데 시간이라 생각하고, 자, 런던에서 본초 좌우선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빠르다. 자, 그리고 서쪽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 쪽으로 오는 거지. 자, 그래서 런던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 그러면 세계에서 시간이 가장 빠른 곳은 어디? 날짜 변경선입니다. 자, 그러면 뉴질랜드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누가 시간이 빠른 거야? 뉴질랜드가 빠른 거죠. 그래서 날짜 변경선에 가까운 것이 시간이 빠르다.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서쪽으로 멀어질수록 시간은 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랑 자, 미국이랑 누가 시간이 빠른 거야? 아랍에미리트가 시간이 빠른 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선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본초 좌우선하고 날짜 변경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만한 나라 중에 가장 날짜 변경선에 가까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뉴질랜드. 맞지? 뉴질랜드가 가장 날짜 변경선에 가까워. 그래서 뉴질랜드 위도 경도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뉴질랜드 위도 경도 제가 한번 써볼게. 자,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기준으로 써드립니다. 자, 위도는 41도 정도. 자, 남이 41도, 남반구 중위도에 있고요. 자, 경도는 175도 정도. 그러니까 5도만 동쪽으로 가면 날짜 변경선인 거죠. 자, 그래서 뉴질랜드가 영국하고는 지구의 거의 정반대편에 위치하니까 자, 뉴질랜드의 위도 경도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 지역은 위도 경도 꼭 알아라고 강조한 세 지역이 있죠. 자, 영국 런던,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그리고 뉴질랜드 수도 이름이 웰링턴인데 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뉴질랜드의 위도 경도까지 좀 파악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본초 좌우선에서 자, 동경 180도 사이 이제 동경을 쓰는 지역들의 자, 경도 잡는 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0도랑 180도를 반을 가르는 선은 90도죠. 그래서 90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위치 파악을 해볼게. 자, 90도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자, 0도랑 180도를 반을 가르면 90도가 되죠. 자, 선생님이 그린 게 지금 90도입니다. 자, 90도를 지나는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이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 그래서 방글라데시도 좀 외워놔. 방글라데시가 의미 있는 게 위도도 의미 있고 경도도 의미 있죠. 자, 위도는 북해기선. 자, 경도는 몇 도야? 0도랑 180도를 딱 반을 가르는 90도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북해기선이고 경도가 100도다. 그러면 방글라데시가 90도니까 100도면은 동쪽으로 가야지. 살짝 동쪽으로 와서 뭐 미얀마나 이런 나라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요렇게 살짝 동쪽으로 와서 이쪽 인도 차이나 반도 어디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90도 선, 요 방글라데시를 딱 기준으로 자, 이 90도 선이 딱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를 거의 딱 가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90도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러면 45도도 한번 그려볼게. 이 45도는 0도랑 90도를 반으로 딱 자르는 선이잖아. 자, 그래서 요걸 반으로 딱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게 45도죠. 자, 45도 통과하는 대표적인 나라 이라크와 사우디. 맞지? 이라크, 사우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딱 통과한다라고 보면 돼. 자, 45도는 아라비아 반도 통과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90도하고 180도를 반으로 잘라볼게요. 자, 90도하고 180도를 반을 자르면 135도죠. 자, 135도를 그어보면 일본을 지납니다. 일본을 지나고 그다음 호주를 반을 갈라. 호주를 딱 반을 가릅니다. 거의. 자, 이게 135도. 자, 135도는 우리나라의 시간의 기준선 표준 경선이기도 하죠. 맞죠? 자, 그래서 0도부터 180도 그리고 반을 잘라 90도.
거기서 또 반을 갈라서 45도와 135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위치를 좀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반을 자르면서 실제 한번 해봐. 알겠지? 아니면은 만약에 다른 문제의 세계 지도가 있으면 거기다가 런던을 지나는 본초 좌우선 긋고 뉴질랜드 지나는 날짜 변경선 그은 다음에 뭐 반으로 나누고 반으로 나누고 하는 식으로 경도 파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도적으로 그 세계 지도가 다 그려진 지도를 잘 제시를 안 하더라고요. 시험지 접고 하는 방식을 못 써먹게 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있지? 90도, 45도, 135도 정도 위치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아메리카 쪽의 경도 잡는 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쪽은 선생님이 말씀드릴 세 가지 경도만 딱 암기해 주세요. 자, 먼저 아메리카 쪽은 동쪽이 서경 숫자 작은 걸 써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런던에서 요렇게 가서 아메리카를 딱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다 서경 몇 도를 쓰는데 여기가 서경 숫자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자, 브라질 끝단 여기 브라질 끝단이 경도가 몇 도냐면 35도입니다. 서경 35도. 자, 아메리카는 다 서경을 써야 돼요. 본조 좌우선보다 서쪽이니까. 자, 그래서 요 35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자, 브라질 동쪽 끝이 서경 35도다. 자, 그 다음에 남미의 태평양 쪽 있죠. 남미의 태평양 쪽. 그래서 칠레 요 피오르 해안이 있는. 자, 여기에서 경도를 올라가면서 그려볼게. 요렇게 올라가면서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린 선이 75도야. 75도. 자, 서경 75도. 자, 그래서 남미는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동쪽 끝은 서경 35도. 자, 그리고 서쪽의 태평양 연안 쪽은 대략 75도. 75도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되죠. 해안선이 완전 직선이 아니라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고 살짝 튀어나온 데도 있잖아. 그래서 요 75도 기준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 정도다 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75도를 쭉 미국까지 끌고 올라가면 미국 대서양 연안 쪽과 이렇게 만납니다. 자, 그래서 뉴욕 경도가 대략 74도 정도 돼요. 자, 그래서 75도의 의미는 뭐야? 서경 75도의 의미는 남미는 태평양 쪽, 미국은 대서양 쪽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미국 태평양 쪽 경도 하나를 해서 이미 제시할게요. 자, 선생님이 긋는 이 선. 자, 이 선이 120도입니다. 서경 120도. 서경 120도가 LA 정도를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한 세 가지 경도. 자, 남미 동쪽 끝이 35도. 자, 그리고 남미의 태평양 쪽과 미국의 대서양 쪽이 75도. 대략.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태평양 연안 쪽이 대략 120도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위도 경도를 좀 파악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도 경도를 무작정 외우는 건 아니고 나라 찾을 때 상대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상대적 위치.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나라를 찾으래. 나이지리아하고 자, 시험 문제 남아공이 나왔어. 자, 위도 경도 외워야지 두 나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만약에 나이지리아 남아공 중에 찾아라 하면 나이지리아 북반구에 있잖아. 남아공 남반구에 있잖아. N이냐 S냐만 보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만약에 에티오피아까지 찾으래. 자, 그러면 만약에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남아공을 찾으래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남아공. 자, 그러면 일단 남아공을 먼저 해야지. 남아공 혼자 남반구니까. 자, 그런데 나이지리아하고 에티오피아는 위도는 비슷하죠. 자, 요 두 나라는 반드시 경도로 찾아야 됩니다. 나이지리아가 본초 좌우선에 가깝잖아. 런던과 떨어진 거리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경도 숫자 작은 게 나이지리아, 경도 숫자 큰 게 에티오피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작정 나라별 위도 경도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문제 풀면 되는지 유형에 따라서 하나씩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지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표는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단은 나라를 찾으라고 지금 갈로에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중에서 찾으세요라는 게 없죠. 이거 완전 주관식으로 찾아야지. 자, 이럴 경우에는 나라 찾지 말고 풀 수 있는 힌트부터 자, 먼저 합니다.
나라 찾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자, 그럼 먼저 1번을 볼게요. 자, 기억은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된다 그랬거든. 자, 기억은 위도 경도잖아. 자, 위도 경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죠. 자, 그러면 속성 정보가 아니고 공간 정보가 돼야지.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니은은 원격 탐사를 이용해서 수집한 정보래. 인구 수는 원격 탐사로 조사하는 게 아니죠. 그냥 통계자료 찾아보는 거니까.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일단 패스하고 4번부터 해볼게.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그랬습니다. 자, 인구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니?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죠. 면적분의 인구. 자, 여기 면적이 있고 인구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가와 다 중에 가가 면적이 좁으면서 인구가 많죠. 그러면 가가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위치를 잡아줘야 될 게 이제 3번, 5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해안선과 국토 모양부터 너무 익숙한 나라예요. 맞죠? 나라가 뉴질랜드죠. 자, 그리고 뉴질랜드가 남반구 중위도에 있으면서 그리고 거의 날짜 변경선에 가까운 나라죠. 맞죠? 그러면 이 174도 47분 174도가 동경 174도가 태평양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뉴질랜드인지를 몰라도 날짜 변경선은 태평양을 통과해야 되잖아. 자, 그런데 나아가 인도양을 접할 수는 없는 거죠. 나아가 인도양을 접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은 X야. 맞지? 자, 요 나만 봐도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몇 번밖에 없어. 답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렇게 해도 됩니다. 나라를 다 못 찾더라도. 자, 근데 이 가나라가 위도 경도를 보면 북위 9도면 저위도 지역이죠. 맞죠? 적도 가까운 데고 경도가 본초 좌우선에 거의 가까워. 자, 그러면 거의 아프리카 쪽이다 라는 게 자명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이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인 거 못 맞춰도 아프리카라는 건 이 위도 경도를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다나라는 지도 보면 알겠죠? 캐나다.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정확하게 알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쓰고 문제풀이 하시고 이 지도나 자료만 가지고 내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자, 선택지 먼저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알겠지? 자, 나라 못 찾아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대지형 파트에서 위도 경도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문제.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최근 신기조사인데 주요 지진 발생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신기조사인데 지진 발생 지역. 자, 그러면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건 나 판의 경계 쪽이다 라는 걸 한정해 놓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자, 지도가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북극점이죠. 자, 여기가 북극점. 자, 북극점을 기준으로 자, 경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도 외곽은 적도라 그랬습니다. 요게 적도. 자, 그러면 우리 지구본에서 북극을 내려다보는 형태로 지금 대륙 배치가 그려져 있는 지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북극점에서 지금 여기 영도가 보이잖아. 자, 요게 지금 본초 좌우선이잖아. 그럼 북극점에서부터 요렇게 그으면 영국 런던 통과하게 그리면 요게 지금 본초 좌우선 영도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180도 반대쪽 선생님이 그린 이 선은 동경 180도지. 동경 180도.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요렇게 그리면 몇 도인가? 동경 90도인 거지. 자, 그러면 서쪽으로 90도를 자르면 여기가 서경 90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가나다라 위치 파악을 하면서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가나다라마가 어느 나라를 딱 찾는 게 아니고 지진이 발생한 그 특정 지역을 언급을 한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으면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풀기보단 선택지를 먼저 읽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에 그래서 선택지에 맞는 지역인지 아닌지만 파악하는 형태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좀 심플해요. 자, 그럼 1번 해볼게. 가는 불레고리에 속한 지역이다 그랬는데 자, 불레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의미하죠. 환태평양 조산대. 자, 그러면 가가 환태평양 조산대인지 아닌지를 볼게. 자, 얘가 경도가 45도란 말이야. 그러면 45도, 동경 45도는 본초 좌우선과 동경 90도를 반을 자르면 되죠. 요렇게 대략 반을 자르면 45도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45도 쪽에는 태평양이 없어요. 태평양 바다가 지금 여기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서경 149도야. 서경 150도야. 자, 서경 150도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쪽 어디잖아. 맞지? 90도하고 180도 사이 어디잖아. 여기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없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어야 돼.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맞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봐. 자, 두 개의 대륙판이 자,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가 서경 90도란 말이야. 서경 90도. 92도면은 살짝 요렇게지 지금. 자, 그러니까 서경 90도에 되게 가까운 지역이야. 근데 여기에 두 판이 충돌하는 곳은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은 없어. 대륙판이 충돌하는 케이스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쪽에만 있는 거죠.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이나 요쪽에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라에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어서 분리되는 지역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중앙 해령들 있지. 뭐 해령이 위치한 곳들.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라의 위치를 한번 볼게. 94도야. 동경 94도. 그러면 요쪽이란 말이야. 90도에 되게 가까운 요 정도가 이제 동경 94도죠. 자, 여기에 해령이건 뭐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만나는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지역이면 환태평양 조산대 쪽이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보면 얘가 지금 경도가 지금 140도. 자, 140도면 우리 서울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죠. 우리나라 표준 경선 일본을 지나는 선이 135도니까 거기서 약간 동쪽으로 5도만 가면 돼. 자, 그리고 위도는 35도 정도 되죠. 우리 서울이 37에서 38도니까 서울보다 살짝 아래입니다. 자, 그러면 140도를 그어보면 경도 140도를 그어보면 일본 지나게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 맞지? 이렇게. 자, 그리고 위도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아래니까 그러니까 일본 여기 동쪽 어딘가야. 여기 동쪽 어딘가야. 자, 그러면 일본이 환태평양 조산되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지역이니까 지금 5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마의 위도 경도를 보면 여기가 일본의 어디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거예요. 자, 올해 6월 모평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6월 모평 19번 문제는 위도 경도 위치를 제시하고 기후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자, 지금 일단 전제 조건에 가와 라는 온대 기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후는 생각할 필요 없어. 온대 기후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냉대, 열대, 사막 뭐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온대 기후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위도 경도만 딱 주어졌을 때 어느 기후인지 정확하게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푸는 방식이 최대한 표에 있는 이 자료를 선택지 푸는데 활용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이 도시를 찾으려 그러지 말고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위주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어느 도시고 어느 기후고 이걸 찾기 전에 선택지 풀이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선택지에 가에서는 7월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7월, 1월 평균 기온 누가 높냐 물어본 건 북반구냐 남반구냐를 물어본 거죠. 너 북반구니 남반구니? 단순히 이걸 물어본 거잖아. 자, 그러면 가가 북이 31도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가는 북반구니까 7월, 1월 중에 7월 기온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1번 X. 자, 이거 어딘지 몰라도 북반구라는 거 하나만 갖고 바로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볼게. 자, 태양 고도각은 8월이 10월보다 높다 그랬어. 자, 태양 고도각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 고도각은 기본적으로 남반구는 1월이 높고 북반구는 7월이 높죠. 맞죠? 자, 얘도 북반구냐 남반구냐 물어본 선택지입니다. 무슨 기운지 물어본 게 아니야. 자, 위도가 얘가 지금 남반구죠. 자, 남반구면 1월, 7월 중에 1월이 태양 고도각이 높고 7월이 태양 고도각이 낮죠. 자, 그러면 7월에 가까운 8월이 태양 고도각이 더 낮아야 되는 거지. 맞지? 1월에 가까운 10월이 더 높고. 그리고 여기에 1월, 7월 태양 고도각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활용하면 되잖아. 8월이 7월에 가까우니까
8월 태양 고도가 더 낮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X. 자, 1, 2번까지 무슨 기운인지 몰라도 답이 다 나옵니다. 자, 3번 해볼게. 자, 다는 7월에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자, 7월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 자, 그러면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온대기후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지역이죠. 그러면 만약에 다가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지역이라면 7월이 여름이고 이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을 거고, 자, 그러면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는 고온 다습한 거죠. 특히 비가 많이 와야 돼. 자, 그러면 다의 7월 강수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 7월 강수량이 0.6mm거든. 이게 어떻게 7월에 다습한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강수량입니까? 맞지? 7월이 지금 매우 건조하잖아. 절대 아니야. 알겠어? 저 다가 무슨 기운인지 몰라도 7월에 저렇게 된다. 절대 안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기후 찾은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 4번 해볼게. 가라는 모두 대륙 서안에 위치한다. 요거는 위치를 좀 잡아야 되겠네. 대륙 동안인지 대륙 서안인지. 자, 먼저 가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가가 자, 위도는 뭐 북위 31도, 북반구 어디고요? 자, 동경 경도 볼게. 동경 121도거든. 자, 우리 서울 경도 몇 도예요? 동경 127도, NCT 127.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서쪽이란 얘기죠. 살짝 서쪽. 그러면 얘는 지금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죠. 유라시아 대륙 동안. 우리나라랑 되게 가까운데야. 근데 서경 120도 정도 되니까 여기가 중국 어디다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가부터 이미 대륙 사안이 아니잖아. 그럼 X. 자, 쿨하게 하나만 확인했는데 일단 틀렸어요. 그러면 4번 X. 라는 뭐 몰라도 일단 틀렸어. 자, 넘어가. 자, 그 다음에 5번 해봐. 자, 가라 중 기온의 연결차가 가가 크다. 자, 이거 다 틀렸으니까 답은 5번 찍어야죠. 그렇죠? 자, 정답은 5번. 봐봐. 여기서 1, 2, 3, 4 판단할 때 무슨 기운인지 정확하게 안 찾아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러면 가가 연결차가 왜 가장 큰지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는 우리가 찾은 위치가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죠. 자, 유라시아 대륙 동안은 대륙 동안이니까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계절풍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대 기후 중에서는 연결차가 크죠. 자, 그런데 나머지 기후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 이게 연결차가 가장 큰지 확인하려면 다른 지역도 좀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5번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일단 1, 2, 3, 4가 되게 심플하죠. 기후를 안 찾아도 그냥 위도 경도나 나와 있는 제시된 값만 보고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1, 2, 3, 4 빨리 X하고 5번을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고 5번을 검증하러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 5번을 확인한다고 골머리 썩을 필요가 없어. 1, 2, 3, 4가 지금 다 틀렸으니까. 그리고 1, 2, 3, 4 틀린 건 너무 심플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가가 유라시아 대륙 동안 쪽이니까 일단 연결차가 제일 클 겁니다. 여기서 온대 기후 지역 중에는 여기가 연결차가 크니까. 자, 그런데 다른 지역들 보면, 자, 일단은 다를 한번 볼게요. 자, 다가 자, 위도는 한 34도. 자, 그리고 경도는 본초 좌우선에 가깝죠. 그러면 여기가 지중해 연안 쪽입니다. 지중해 연안. 그리고 아까 봤더니, 자, 여기가 지금 북반구인데 7월에 비가 안 오잖아. 그러면 얘는 서한 해양성 기후야. 맞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자, 북반구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성 기후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는 대륙 서안에 뭐 연결차가 가보다 클 수는 없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라를 볼게요. 자, 나와 라가 둘 다 남반구 쪽에 있습니다. 둘 다 남반구 SS니까. 자, 그런데 라 같으면은 동경 151도 정도 되니, 동경 151도 정도 되니까 이게 175도까지 가면 뉴질랜드고, 그리고 151도면 거기보다 조금 서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호주 동부의 어느 지역이다 까지는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 같으면 이게 동경 115도니까 이 호주 동부에서 또 서쪽으로 좀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호주의 서부 쪽, 호주의 이제 남서부 쪽, 호주의 남서부 쪽. 그리고 여름인 1월이 비가 적게 오니까 여기 지중해성 기후.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나다 라가 가보다 연결차가 클 수는 없어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선생님처럼, 뭐 선생님 보면 알지. 가가 쌍하이고 이거 보면 아는데 너희들은 어느 도시인지 어떻게 알겠어. 맞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대응해 가면서
빨리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하는 식으로 자, 문제를 풀어내시는 게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한 대로 문제풀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썼던 뭐 기후 같은 거 이거 다 못해도 답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문제 볼 건 실제 나라를 찾아야 되는 문제. 자, 세 개를 보겠습니다. 자, 제시된 나라들이 있어요. 자, 먼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자흐스탄. 자, 셋 중에 연결해야 되는데, 자, 이 세 나라의 위도 경도를 보고 이 세 나라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누구를 먼저 찾을지 위치를 보고 딱 정해야 돼. 자,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자흐스탄 중에 선생님은 무조건 나는 카자흐스탄부터 찾을 거야. 자,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 일단 위도가 높은 데 있거든요. 얘가 제일 북쪽에 있어. 가장 북쪽에 있어.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집트는 아열대 고압대 사막 쪽이니까 카자흐스탄보다는 위도가 낮죠. 그러면 일단은 카자흐스탄 위도 경도 몰라도 위도 숫자가 제일 큰 거. 얘를 카자흐스탄으로 고르면 됩니다. 51도. 그래서 가를 카자흐스탄. 51도라서 고른 게 아니고 가다보다 위도 숫자가 커서 고른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봐야 돼. 자, 그리고 이집트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자, 위도로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둘 다 아열대 공업대 사막 쪽에 위치하니까. 자, 그런데 경도는 확실히 차이 나죠. 아프리카인 이집트가 영국하고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이집트가 더 서쪽이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집트가 아랍에미리트보다 서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본초 좌우선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고 경도 숫자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와 다 중에 경도 숫자가 작은 가를 이집트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남는 다를 아랍에미리트로 자,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해볼게. 자, 1번에 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다. 이집트 북쪽 지중해지? 자, 1번 맞고요. 자, 2번에 다는 아랍에미리트는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외국인 노동자 남자 유입이 엄청 많아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자, 3번에 국토 면적이 넓다. 자,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누가 넓어? 카자흐스탄이 훨씬 넓죠. 아랍에미리트는 되게 작은 나라니까.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국내 총생산을 물어봤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은 여기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지금 나와 있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생산액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총인구가 있잖아. 그러면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총인구를 곱하면 국내 총생산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나다를 비교해 볼게. 요 두 개 숫자를 곱하고 요 두 개 숫자를 곱하면 다가 더 크죠. 자, 다가 더 커야 된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카자흐스탄 수도는 이집트 수도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맞죠? 아니면 경도 확인하는 거야. 자, 경도 숫자가 카자흐스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동쪽에 위치하는 게 맞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단 너희들 머릿속에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자흐스탄의 위치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가 북쪽이다, 누가 서쪽이다 요런 거 가지고 포지션을 보고 맞추셔야 되지. 이제는 뭐 이집트 위도 경도 외우고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문제 21학년도 9월 모평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찾아야 될 세 나라가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수도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수도. 자, 여기서 7월 1일의 낮 길이가 이게 위도를 나타내는 힌트다라는 게 일단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7월 1일의 낮 길이가 길수록 더 북쪽에 포지션이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7월 1일의 낮 길이를 보고 쉽게 한 나라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가 혼자 지금 북반구에 위치를 하죠. 자, 그러면 7월의 낮 길이를 봤을 때 다가 혼자 깁니다. 그리고 12시간이 넘어요. 12시간이 넘으면 이게 북반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가 멕시코 수도. 자, 멕시코시티라는 얘기입니다. 수도니까 정확하게 수도를 딱 써줘야 돼. 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자, 그리고 브라질하고 칠레 중에 자, 브라질, 칠레를 경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게요. 자, 가가 경도 요렇고 나가 경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와 칠레 수도 산티아고 중에 칠레 수도 산티아고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니까 본초 좌우선과 떨어진 거리가 더 멀어요. 자, 그래서 칠레 산티아고가 경도 숫자가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가 누가 돼야 된다. 칠레 산티아고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이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시티 찾을 때 요거 해발 고도로 찾아도 돼.
자, 왜냐하면 이 중에 고산 도시는 멕시코시티 지금 하나니까 자, 다른 고산 도시가 없기 때문에 해발고도로 멕시코시티를 먼저 고르셔도 괜찮아요. 자, 선택지 풀이해 볼게요. 1번에 가는 수위도시다. 자, 브라질리아가 브라질의 수위도시가 아니잖아요. 자, 브라질의 수위도시는 어디니? 상파울루지? 자, 우리 요거 라틴 아메리카 할 때 너무 중요하게 공부한 개념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나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칠레 남반구 당연하고요. 자, 3번에 다 멕시코시티는 유럽인들이 아스테카 문명의 도시를 파괴하고 건설했다. 과거의 아스테카 제국 시대의 수도였던 도시가 바로 멕시코시티죠.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자, 경도 보면 되잖아. 맞죠? 누가 더 동쪽이야? 자, 브라질이 더 동쪽이죠. 자, 그러면 4번 맞고요. 자, 5번에 가나가 속한 각각 국가는 종주도시 현상이 나타난다. 자, 종주도시 현상은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은 현상이에요. 종주도시 현상이라고 하죠. 자, 요거는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다 종주도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도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6월 모평 1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나이지리아, 남아공, 브라질, 콜롬비아 수도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프리카 두 나라가 있고요. 자, 나이지리아, 남아공, 아프리카 두 나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미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 브라질과 콜롬비아. 자, 그러면 남미에 두 나라 있죠. 브라질하고 콜롬비아는 무조건 경도를 W를 써야 돼. 맞지? 자, 그래서 브라질, 콜롬비아는 경도 W인 거. 요 둘 중에 고를게요. 자, 가다 중에 브라질, 콜롬비아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콜롬비아, 브라질 중에 콜롬비아는 북반구에 자, 수도가 위치를 하죠. 자, 그래서 요 N을 쓰는 자, 가가 콜롬비아입니다. 자, 이게 수도를 말하는 거니까 수도를 알면 수도 이름까지 써놔. 보고타 고산도시지. 자, 그러면 다가 자동으로 브라질의 자, 브라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자,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자, 브라질리아는 남반구에 위치하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NSEW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남은 두 나라가 나이지리아 아니면 남아공인데 자, 나라 중에 자, 남아공은 무조건 남반구에 위치를 해야죠. 남아공은 남반구에 자, 위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둘 중에 자, 남이 쓰는 자, 라가 남아공이 돼야 되겠죠. 남아공. 그러니까 남아공은 여러분들 수도를 모를 겁니다. 자, 모르면 그냥 넘겨. 그리고 남아공은 실제 수도가 세 곳이에요. 입법수도, 행정수도, 사법수도가 따로 있어서 세 개인데 그 세 개 중에 우리가 얘가 누군지를 모를 거니까 남아공 수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진 않을 거니 그냥 남아공만 써놓게. 자, 그리고 나가 그러면 자동으로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는 북반구에 있어야 되니까. 자, 나이지리아 수도가 아부자라는 데인데 요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해볼게. 자, 가는 내륙 개발을 위해 20세기에 조성된 계획도시다. 자, 내륙 개발을 위해 20세기에 조성된 계획도시. 요거는 브라질리아를 타겟으로 낸 복입니다. 자, 브라질리아. 자, 브라질 수도가 리우였다가 브라질리아로 옮기죠. 맞죠? 내륙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콜롬비아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자, 이번에 다는 해당 국가의 수위도시다. 자, 브라질리아가 수위도시가 아니잖아. 맞지? 자, 브라질의 수위도시는 누구였다? 상파울루였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라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이자 산유국의 수도이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이자 산유국. 어딥니까?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는 나였죠.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자, 이건 자, 우리가 이 보고타가 해발 고도가 높은 안데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고산도시라는 걸 알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자, 비슷한緯도의 나이지리아와 콜롬비아 중에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가가 더 낮고 나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5번에 영국 런던과의 최단 거리의 도시는 지금 나이지리아가 되겠지. 나이지리아가 일단 경도가 가깝고 그리고 영국에서 조금만 위도가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수도가 가장 가깝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시마 3강 위도, 경도, 위치 찾기 문제풀이 팁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자,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능에서 꼭 원하는 결과 있기를 응원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수능 10일 전,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세계지리 총정리, 총복습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해서 자, 세계지리 전범위 한번 우리가 공부한 걸 상기시키는 작업을 마지막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세계지리 총정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